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 페트로브나 이바노바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90년을 살아온 할머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가 구한 한국 군인을 70년 만에 다시 만난 이야기입니다. 1930년 저는 소련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기계공이었고 어머니는 교사였으며 저에게는 남동생 알렉산드르가 있었습니다. 1941년 제가 11살 때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고 대조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전사했고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도와 공장에서 일하며 전쟁을 견뎠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가난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전쟁 중에 많은 부상자들을 받고 그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 저는 이르쿠츠크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1950년 간호사 자격을 땄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소련은 북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의료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20살이었고 동생 알렉산드르는 18살이었는데 동생도 군에 입대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는데 아들마저 보낼 수 없다고 어머니는 울며 말했고 동생은 남았습니다. 1950년 9월 저는 자원에서 한국으로 파견됐는데요. 소련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았지만 의료진과 조종사들을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저는 중국인민지원군 야전병원에 배치됐고 중공군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만주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야전병원은 평안북도 어느 산골짜기에 있었는데요. 천막 몇 개와 임시 건물뿐이었고 약도 부족했고 매일 수십 명의 부상자가 실려왔으며 저는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총상, 포탄 파편, 화상, 동상을 입은 군인들을 치료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죽어갔으며 저는 20살에 너무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1951년 1월 제 인생을 바꾼 밤이 찾아왔는데요. 그날 밤 영하 20도의 추운 겨울이었고 전투가 격렬했습니다. 새벽 2시쯤 부상자들이 또 실려왔는데 대부분 중공군이었지만 그중 한 명은 달랐습니다. 한국군 포로였는데 국군 군복을 입고 있었고 배에 총상을 입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으며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군 의사는 저놈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를 자세히 봤는데요. 겨우 18이나 19살로 보였고 제 남동생 알렉산드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순간 저는 이 소년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러시아 어딘가에서 제 어머니가 동생을 걱정하듯이 한국 어딘가에서 이 소년의 어머니도 아들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소년을 살리겠다고요. 밤에 다른 의사들이 자는 동안 저는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총알을 빼내고 상처를 소독하고 수혈을 했으며 제 피를 그에게 수혈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혈액형이 같았고 저는 제 피 400실 그에게 주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밤마다 몰래 그를 치료했고 제 식량을 나눠줬으며 열이 내릴 때까지 간호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눈을 떴는데 처음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저는 러시아어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했고, 그는 한국어로 뭔가 말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는데 그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가슴을 가리키며 김철수라고 말했으며, 저는 제 가슴을 가리키며 나탈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조금 회복됐을 때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를 탈출시키기로 한 거죠. 만약 발각되면 저는 반역죄로 처형될 수 있었지만 저는 이 소년을 포로 수용소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포로 수용소는 지옥이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1951년 1월 23일 밤 저는 계획을 실행했는데요. 당직을 서는 날 그를 몰래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민간인 옷을 입히고 지도를 그려줬으며 남쪽으로 가, 유엔군 쪽으로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으며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등을 밀어 어둠 속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군 장교가 한국군 포로가 사라졌다며 수색을 시작했지만 저는 모른다고 잡아댔고 다행히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걱정했어요. 그 소년이 안전하게 도착했을까? 길에서 다시 잡히지는 않았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련으로 돌아왔고 이르쿠츠크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했으며 1955년에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국 소년을 잊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났고 살아있을까 궁금했으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평생 궁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련이 무너졌고 러시아가 됐으며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201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저는 85세가 됐으며 두 딸은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 올가가 컴퓨터를 보여주며 엄마, 한국이라는 나라 아세요? 지금 엄청 발전했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올가에게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제가 한국 소년을 구한 이야기를요. 올가는 놀라며 엄마, 그럼 그 사람을 찾아보면 어때요? 라고 말했고 저는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찾아? 이름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라고 말했지만 올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올가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제 이야기를 전했으며 대사관은 한국 국방부와 보훈처에 알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놀라워했는데 소련 간호사가 한국군을 구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였으며 적군이 아군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한국 보훈처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1951년 1월경 포로에서 탈출한 18세 국군 병사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1932년생, 경상남도 출신, 현재 생존해 있고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70년이 지났는데 그가 살아있다니. 게다가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했다니요. 2020년 10월 저는 90세의 나이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딸 올가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환영했고 기자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으며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한 사람만 보였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88세 노인이었고
그 옆에 가족들이 서 있었으며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으며 저는 무릎을 꿇어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김철수라고 러시아어로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는데 통역사가 번역했습니다. 어머니 70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울었고 그도 울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었고 딸 올가도 울고 있었으며 저는 70년 만에 제가 구한 그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나탈리아라고 그가 제 이름을 불렀는데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51년에 제가 본 한국은 폐허였고 불타고 파괴됐으며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깨끗한 도로에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고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은 잘 입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나라인가요? 라고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고 통역사는 미소 지으며 네, 70년 동안 한국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며 K-pop 영화, 드라마로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구한 그 소년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김철수 할아버지와 정식으로 만났는데요. 그의 가족들도 모두 왔습니다. 부인 3아들, 딸 1명, 손주 8명, 증손주 2명까지 총 15명의 가족이 저를 보러 왔고 모두 제게 절을 했으며 큰아들은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통역을 통해 제게 7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1951년 1월 탈출 후 3일 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유엔군 진지에 도착했고 다시 국군에 배속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웠으며 1953년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고 1955년에 결혼해서 4자녀를 낳았으며 1970년대에는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며 지금은 손주들이 의사, 변호사, 교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찾았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매년 1월 23일 당신이 저를 탈출시킨 그날 저는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나탈리아라는 이름만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동생을 생각하며 당신을 도왔을 뿐이에요. 당신이 살아서 이렇게 훌륭한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신 것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어요. 다음 날 한국 정부는 저를 국립묘지로 안내했는데요. 한국 전쟁 때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헌화했고 묵념했으며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당신도 이곳에 묻힐 뻔했지만 살아서 이 나라의 발전을 보고 가족을 잃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곳곳을 다녔는데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명동을 둘러봤고 K-pop 콘서트도 갔으며 한식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 저는 1951년에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 기억나요. 그때는 너무 배고파서 뭐든 맛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맛있네요. 라고 말했고 모두 웃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였는데요. 남북 분단선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70년 전 저는 북쪽에서 일했고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이 싸웠으며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한은 발전했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반면 북한은 여전히 가난하고 독재 체제라고 들었습니다.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저는 말했어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저는 소련 사람이었고 김철수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었어요. 전쟁은 이념이 만든 비극이고 평화만이 답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김철수 할아버지 가족이 저를 위해 작별 만찬을 열었는데요. 한정식당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손주들이 러시아 노래를 불러줬으며 저는 러시아 민요를 불러줬습니다. 식사 후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 열어보니 옷가락지였고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가락지입니다. 어머니는 1952년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제가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유품입니다. 당신은 제게 두 번째 어머니이니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받았고 저도 당신을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70년 동안 궁금했던 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울었고 제 딸 올가도 울었으며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2020년 11월 저는 러시아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 일부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모스크바 아파트에서 매일 김철수 할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했고 그의 손주들이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제 손주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를 다시 초대했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한국에 오라고 했지만 제 건강이 나빠져서 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3월 김철수 할아버지가 90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화상으로 장례식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김철수, 당신은 제게 아들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18세의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고 가족을 잃었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았으며 한국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20세 간호사가 18세 소년을 구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 가족 15명의 생명으로 이어졌고 70년 후 감동적인 재회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이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한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민주주의를 잃었으며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70년 전 굶주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전쟁과 평화에 대해, 용서와 화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